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디를 교재를 봐주시느냐. 자, 259페이지 보세요. 실명법 37, 38은 참고로 보세요. 그건 뭐 여러분들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실명법은 참고로 민법의 시험 문제, 중개사법의 시험 문제, 그리고 등기법의 시험 문제인데 등기법에서는 안 난다고 보시면 돼. 민법에서 먼저 필터 한번 걸러지고 중개사법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등기법 자체에서는 실명법을 출제를 안 한다고 전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라고 제가 빼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39번 신탁 문제인데, 자 39번서부터 신탁 문제가 어디까지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26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45번까지. 신탁 문제가 좀 많이 있네. 자, 많이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출제 비율에 따라 신탁 문제는 이 등기법에서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있다. 자,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 같이 신청하도록 돼 있죠. 자, 이제 그럼 이 얘기는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신탁 등기 이제 기초 개념 갖고. 자, 신탁 등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었는데 갑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외국을 나가고 싶은데 나갔다 오고 싶은데 한 장기적으로 외국 나갔다 오고 싶은데 자신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리인을 선임하고는 나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신탁, 행위한 신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신탁자, 맡아서 관리해 줄 사람을 수탁자. 그러면 등기소에서 땅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갑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신탁 행위에 의한 이제 신탁 약정이 체결되면은 관리 기간, 자 10년 동안 나갔다 온다면 땅 관리인을 선임하고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신탁의 기간 10년 동안에는 신탁자 갑의 땅이 아니라 수탁자 A 땅이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앞으로 땅 명의를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 수탁자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에 땅을 갖다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까? 맡겨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까? 맡겨서 등기하는 건 땅 맡기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뭐라 본다? 동시 신청. 그런데 이제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하는데 두 개의 등기를 하나의 신청 정보에 적어서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게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등기?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요 신탁 등기는 누구만으로 신청하느냐? 수탁자 A만으로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수탁자 A만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자, 문제는 수탁자가 A, B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유 관계네. 그럼 수탁자가 갑이 A를 못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을 관리인을 선임하면 두 사람이 경쟁 심리에서 내 땅을 다 잘 관리해야 되겠지. 수탁자를 2인 이상 관리인을 선임했을 때, 자, 요걸 시험 문제 3번 냈습니다. 2인 이상의 관리인 관계일 때 이 수탁자 간의 관계는 공유 관계가 아니고 뭐가 있냐? 합유 관계입니다.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2인 이상의 수탁 관계는 공유 관계 절대 아닌 무슨 관계? 합유 관계.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신탁 등기하게 되면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합니다. 신탁 원부. 갑이 A에게 몇 년 동안 맡길 것이며 수탁자 A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며 수익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적는 걸 뭐라 하면 신탁 원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은 이제 등기하면 마무리됩니다. 이런 문제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A 앞으로 등기하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신탁 원부 만들어낸다 그랬죠. 신탁 원부 제 몇 호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두 개의 등기가 등기되죠. 두 개의 등기가 등기되는데 번호를 이렇게 두 개의 등기지만 하나의 번호를 매깁니다. 자, 순위 번호를 갖다가 두 개로 하나로 가장 많이 났던 거. 등기는 몇 개이지만 두 개지만 순위 번호를 동일한 하나의 순위 번호로 두 개의 등기를 구별해서 하나의 순위 번호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알면은 문제 풀 수 있는 정도 돼요. 자, 이제 쭉쭉 가볼게요. 39번.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 신청 절차. 옳은 거 O 동그라미 고르래요. 1번 공동 보인다. X. 수탁자만으로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자, 2번 동시 보인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 신청이라 그랬죠? 그럼 정답은 2번. 됐죠? 3번. 어쩌고 저쩌고. 별개 보인다. 별개의 신청서. 별개의 신청으로 아니면 일괄하여. 일괄하여. 별개가 틀리지. 그 다음에 4번. 공유 보인다. 오케이. 합유. 그 다음에 5번. 여러 개 부동산 하나의 신청서에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게 신탁원부 부동산마다 하나씩입니다. 신탁원부 만들 때는 뭐마다 하나씩? 부동산마다. 그럼 여러 개 부동산인데 한 개 신탁원부 맹글어야겠어요. 부동산의 수만큼 신탁원부를. 부동산의 수만큼 신탁원부를 맹글어야 되니까 X.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또 반복될 거예요. 자, 신탁 등기 틀린 거 1.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뭐가 보여야 돼? 단독으로 보인다. 단독으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2.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 동그라미 치세요.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3번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볼까요? 공유 보인다. 공유. 공유 자리에 뭐로 돼야 돼요? 합유. 정답 3번. 4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 신탁원부 만들어야 되면 이때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 신탁원부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해요. 자, 그 다음에 5. 농지 신탁법상 신탁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신탁 목적과 상관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 밑줄 치실래요? 법률 행위 네 글자 쓰시면 돼요. 법률 행위. 어떤 사유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해야 됨? 법률 행위. 그럼 앞에 신탁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하여야 함. 자, 됐습니다. 넘겨보시고. 자, 45번. 작년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신탁 등기 틀린 거 X 물음표 끝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나 보였다. 합유 보였다. 합유. 그것만 좀 보면 되는 거지. 보이는 키워드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오, 잘 찾으셨어. 하나의 순위번호. 이거. 순위번호 두 개의 등기로 하지만 순위번호를 두 개 따로 사용, 하나로 사용. 그럼 2번 보이셨으면 3번을 읽지 마시고 4번 잠깐 건너가 보세요. 4번 정답인데 왜 정답일까 찾아내면 되는데 틀렸는데 4번. 나 찾았어 이렇게 해야 돼. 어디를 찾아야 돼? 각기 다른 순위번호, 그게 보여야지. 예. 자, 신탁 등기와 관련된 등기는 모든 순위번호 몇 개? 하나. 4번 정답 X. 그 다음에 5번 한번 지문 볼까요? 5번 지문에선 뭐가 맞는지를 판별하려면 뭐가 보여야 돼요? 일괄. 3번 지문 마지막 확인. 3번은 맞는지 보려면 뭐가 보여야 돼요? 동시. 보이는 키워드만 보이면 돼. 나 내용 몰라도 보이는 키워드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갑구 쪽 등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을구 쪽 등기 들어가 볼게요. 용의권 4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차례대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를 들어가느냐? 46번. 지상권 등기. 타당한 거 예전 기출 문제인데 가장 베이스가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1. 한 필지 토지 일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5 하셔야죠. 정답 1번. 용의권은 토지 전부에 설정 가능함, 일부에 성립할 수 있음. 그러면 2번서부터 틀린 거 찾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2번.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쳐야 맞네. 그럼 옆에 쓰셔야죠. 공유 지분에 대해 저당 설정은 가능.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 설정하는 건 불가능한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걸 비교해서 꼭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3번. 존속기간 지료는 필요 틀렸다. 필요가 아니라 약정 있는 때 기록하는 걸 뭐라 부르죠? 임의. 4번.
지상권 존속기간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확정적 밑줄 X. 끝에다가 여백 있죠? 확정, 불확정, 무관, 불문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확정, 불확정, 불문. 자, 쓰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땅 사용 기간을 갖다 30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게 확정이고 건물주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 시까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불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사용 기간은 확정으로 해야 된다. 불확정으로 할 수도 있다. 불확정으로 할 수도 있다니까 철탑 존속 기간으로 한다는 건 불확정 기간 아니에요. 불확정 기간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등기할 수 있다가 돼야지 허용되지 아니한다 됐으니까 틀렸네. 자, 5번 동일 지상에 두 개 지상권 중첩하여 성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자, 갈게요. 자, 여기서 해볼까? 이중 이중이라는 건 하나의 토지의 동일 부분에 두 개의 권리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갑니다. 지상권 이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지역권 가능해야지. 왜 또 불가능해? 가능. 그다음 전세권 불가능. 그다음 임차권 불가능. 저당권 가능.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가능. 이렇게 하셔야지. 예. 왜 그러냐? 그래. 가능 불가능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뭘 따져? 점유를 수반하면은 불가능. 점유 수반하지 않으면 가능. 자, 갑니다. 지상권 자, 점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점유를 또 할 수 있어, 없어? 점유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 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또 다른 사람 전세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착각하시는 거. 일반 주택에 1층, 2층짜리 일반 주택이 있어. 1층에 전세 들어오고 2층에 전세 들어오는 거 나 봤는데 이중 전세 아니야? 아니야. 그건 각기 다른 부분에 전세 들어온 거고 동일한 부분을 목적으로 권리가 성립이 가능한 애를 이중이라고 하는 거지. 2층짜리 일반 주택에 1층에 세입자들이고 집주인이 2층에 세입자들인 건 각기 다른 부분에 세입자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지. 그러면 요거 변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거 이제 변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됐습니다. 지상권은 요 정도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지역권 문제 풀어볼까요? 48, 49, 50번 세 문제 있는데 49번 기출문제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자, 49번 지역권 등기 틀린 거. 자, 갑니다. 1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자, 누구면은 다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냐? 승역지 땅 소유자가 땅을 빌려주는 등기 의무자인데 승역지 땅을 갖다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도 다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승역지 토지 소유자, 승역지 토지 지상권 전세권자도 등기 의무자 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자, 이 승역지 나오네 또.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지역권으로 설정해 주는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에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공동 됐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정된 부동산 표시 일반 기록상 위에 목적 범위가 동그라미 보여야죠. 목적 범위. 이걸 필요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정답.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별표하셔요. 지역권 등기라면 5번 지금 법조문 안 내면 절대 지역권 등기 못 만듭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수반성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권은 뭐와 수반하여? 승역지와 수반하여 유역지와 수반하여. 까먹었구나. 까먹으면 다시 하면 되지. 자, 준비. 이게 노량진동 10번지, 이게 노량진동 11번지. 자, 요 땅 주인 갑, 요 땅 주인 A. 자, 이쪽이 도로. 자, 이 땅 도로로 땅 건축 허가 내기 위해서는 뭐가 제공이 돼야지만이 건축 허가를 내준다? 구청에서. 이거 집 짓고 싶은데. 이거 땅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집을 짓고 싶어 갑 입장에서. 그러면 나 구청에 가서 다
타진해 보는 거예요. 건축가에. 나 집 짓고 싶은데 내 땅 집 짓게 허가내 줄래요? 하니까는 구청공무원이 뭐라 그래? 당신 진입로 도로가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옆 땅 주인한테 이거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지나가게 해달라고 있는 토지 이용권 확보해와. 그거 승낙서 받아오면은 건축 허가 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땅 주인에 갔더니 자, 이 사람이 갔더니 진입로로 여기 지나다니게 해준대. 그죠? 그러면 건축 허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진입로로 이용하게 해주는 것을 갖다 지역권을 확보해서 진입로로 확보할 수도 있음 없음? 있음. 그러면 토지 이용권 확보에서도 진입로 확보해갖고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갈 수가 있지만은 지역권을 확보해서도 자 건축 허가를 갖다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권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확보해서 토지 이용권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역권을 확보하면 편익을 제공받는 요 땅을 유역지, 편익 제공된 땅을 승역지. 그러면 지역권을 갖다가 요거를 갖다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 확보해 갖고 지금 확보했죠. 그럼 건축허가 나갖고 이거 집 지었잖아. 지었잖아요. 그럼 건축물 땅 자 이렇게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B한테 팔아먹어. B한테 팔아먹어요. 그러면 땅 유역지 땅이 매매돼요? 승역지 땅이 매매돼요? 유역지 땅이 매매되면 이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건축허가 낼 때 뭐를 확보해서 토지 이용권 확보했죠? 지역권 확보해서 토지 이용권 확보했죠. 그러면은 땅을 유역지 땅을 매수하는 B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승역지 땅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갖다가 자 따로 인수해야 된다. 유역지 땅 매매만 하면 자동으로 인수가 된다. 유역지 땅 매매하면은 이거 땅 지역권 자동 인수 아니면은 이 땅 매매와 함께 이 지역권도 따로 사야지만 인수가 된다. 따로 사야 인수되면 이전 등기 해야 취득하는 것이고 이 땅 매매하면 자동 인수가 되면 땅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자동 취득하는 것이고 민법에서는 자동 취득 따로 매매해야 취득. 자동 취득 그걸 여러분들 수반성이라는 용어로 배운 거예요. 뭐의 수반성? 유역지와 수반성. 유역지와 수반성. 그럼 따라서 유역지 땅 매매에 따른 유역지 땅 무슨 등기만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지역권은 뭐 없이도 이전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취득해. 그걸 민법에서 뭐라고 만들어놨다? 수반성. 자 5번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지역권 등기 나면 이 문제 안 나면 절대 지역권 등기 못 만들어요. 5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266페이지.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뭐 물어보느냐. 52번 전세권 등기 먼저 풀고 51번 전체 용의권 풀고 자 52번부터 먼저 전세권 등기 절차 옳지 않은 거 X 골라보래요. 자 1번 전세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 한 개 건물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맞지. 5. 2.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등기 권리자 공동 단어만 보이면 되지. 공동 신청. 세입자 혼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하고 같이 신청해야지.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자 정답 3번 존속기간 필요적 두 개 단어만 보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참고로 필요적 밑줄 쳐쓰고 존속기간 밑줄 쳤으면 존속기간에 X 하시면 되겠죠. 필요적은 뭐가 필요적이죠? 시험에 잘 나요. 전세금 또 하나 써야 돼. 범위 두 개가 꼭 기억나야 돼. 전세금 범위 전세금 범위 두 가지가 필요적입니다. 3번 정답. 그러기 때문에 4번 지문에 나오잖아. 전세금 반드시. 5번 전세권자가 다시 세입자 드리는 걸 전전세라고 하죠. 전세권 등기의 부기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셨으면 51번 용의권. 용익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들어가 있겠네. 자 등기 틀린 거 X. 1. 승역지 소유자, 유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공동신청 지역권 등기에서 풀었죠? 5. 2. 지상권 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 취득자가 등기 권리자 공동. 5. 3.
동일 토지의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기 다른 거기 들어보세요. 지상권은 이중으로 아까 문제 풀었죠. 지상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는 땅 위에 부분과 땅 밑에 부분을 갖다 따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음 없음? 있음.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 안 해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하는 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해 갖고 등기 신청한다는 거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전자신청. 그럼 앞에 볼까요? 전자신청하려면 뭐 하여야 전자신청 제도 이용할 수 있음?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4번 정답. 사용자 등록 안 하고는 전자신청 못하죠? 쉽게네요. 4번 X.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해 선고한 때 결정이 한 경우 상당한 방법을 집주인,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부터 그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 자,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사특별법 배우시죠? 그 법조문을 갖다 그대로 5번 지문에다 인용해 놓은 겁니다. 등기법의 얘기가 아니었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5번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요. 등기제도 옳은 거. 자,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한해 열람 청구할 수 있다. X. 아니 등기 기록 수수료 내면 아무나 다 국민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해관계인의 한해 자리가 빠져야죠. 이해관계인의 한해 그 자리가 빠져야죠. 2번 등기관이 등기 마친 경우 등기 마친 때부터 효력 발생. X. 별표하셔야죠. 매년 나잖아. 등기 마치면 언제 효력 발생하죠?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언제? 접수한 때. 틀렸고. 3번 정답. 별표하셔야죠. 전세 등기 나면 이거 반드시 출제합니다. 전세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건 맞게 내고 싶으면 이 법조문으로 내지만 틀리게 내고 싶으면은 그 옆에다 쓰셔야죠. 존속기간 중 X. 존속기간 중 X. 그러면 전세금이 3억 원이었으면 전세기간 2년으로 등기해놨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 3억 전부 양도할 때는 존속기간 중에 가능한데 전세금 3억 중에 1억을 갖다가 양도하는 건 존속기간 중에는 절대 안 되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서 소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문제를 꼭 물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정답은 나왔고 4번 5번 틀린 거 확인.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받아야 한다. 5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신청서는 신청서 밑줄 치셔야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도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 밑줄 치셔야죠.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 신청서는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신청서 자리에 뭐로 바꿔야? 등기부 및 부속서류. 등기부 및 부속서류 이렇게 들어갔으면 맞는 지문이 되는데 신청서는 등기 기록이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들고 검사가 등기소로 들어오면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렇게 문장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용의권 마지막 등기예요. 56 임차권 등기. 자, 제일 좋은 기출문제. 옳은 거. 자, 갑니다. 1. 임차권 이전 전대는 이전 임차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외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외유권 이전이니까 뒤에 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되지. 북이. 자, 그럼 정답 1번 나왔네. 이제 더 중요했던 건 나머지 틀린 지문 이해하는 게 모든 게 다 시험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다 났던 것들입니다. 2번서부터 토지 공중공간 지하공간 상하 범위 정해서 구분 임차권 보이셔야 돼. 구분 임차권. 자, 그거 왜 보여야 되냐? 거기 들어보죠. 이거 구분해서 땅을 땅 위에
공간이나 땅 속의 공간만을 사용하는 걸 구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어디에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상권에 인정하고 있나요? 지역권에? 인정 안 해. 전세권에? 인정 안 해. 임차권에? 인정 안 해. 2번. 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 돼? 없다. 그러면 땅 위의 공간이나 땅 속의 공간 이용하고 싶으면 구분 임차권으로는 계약서 못 쓴다는 거죠. 어떤 계약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지. 2번 X 중요한 얘기입니다. 3번 더 중요한 얘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 왜? 보증금만 지금 반환 못 받았지 소멸한 임차권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송전선이 통과되는 선화부지 안 봤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송전선 존속기간으로 한다. 자, 송전선 존속기간으로 한다. 가로 묶어 보실래? 묶어 보시고 확정이라고 써야겠어요? 불확정이라고 써야겠어요? 불확정. 자, 우리 봤어? 이미. 그대로. 우리 지상권 좀 전에 문제에서 확정 기간으로 약정해야 됨. 땅 사용 기간 용의권 약정할 때는 불확정 기간 약정할 수 있음. 불확정 기간 약정할 수. 그럼 임대차 기간도 불확정 기간으로 약정할 수 있음. 그럼 철답 존속 기간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서 써서 불확정 기간이니까 등기할 수 있음이 패턴이 돼야지. 없음 이렇게 넣으면 틀린다는 거죠. 패턴만 읽어 나가시면 돼. 자, 그다음에 5번 틀린 거 확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토지거래허가 증명 밑줄 치시면 되지. 토지거래허가 증명. 소지 이렇게 쓰면 끝. 소지. 첫 글자 두 문자만. 소는 소유권, 지는 지상권. 어떤 재산권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소지 거래할 때만 허가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은 허가사항이 아님. 아님. 끝나잖아요. 다시 한번. 허가사항 어제 중개사법 했죠. 중개사법 두 문제 꼭 날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중개사법에서. 왜 그러냐면은 작년까지는 공법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금 들어가 있던 파트가 올해서부터 중개사법으로 이게 넘어온 겁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공법에서 한 문제를 재작년까지 꼭 냈었는데 올해서부터 이제 어디에서 출제하게 돼 있다?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두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제도 잘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뭐와 뭐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소지 두 가지만이라도.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거래 시 허가 무상거래 시도 허가. 유상거래 시 허가. 그렇지. 무상거래할 때는 허가사항 아닙니다. 유상거래 시만 허가입니다. 그러면 증여할 때는 허가 소유권을 증여받을 때는 허가 안 받음. 안 받음. 매매할 때는 교환할 때는 받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일 때는 허가사항이 아님 유상거래 시만 유상으로 어떤 재산권 소지 두 가지 재산권 거래 시만 허가사항입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이제 우리 저당권 등기 58번 작년 문제 좋은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등기 틀린 거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보여야 돼. 뒤에 지분 기록해야 된다 보여야 돼.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는 일부 얼마만큼의 지분을 이전한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조금 전에 기출문제에서 풀었어요. 다시 확인되나 볼까?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보증금 3억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거는 세입자가 지금 살아있는 임차권, 세입자는 이미 이사가서 없는 임차권. 그럼 소멸한 임차권인지 임대인이 보증금 3억을 안 빼줬기 때문에 등기 후에 그 3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경조된 임차권에 의해서는 임차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3번 일정한 금액 목적으로 하는 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옆에다가는 채권 종류 불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채권 종류 불문. 저당을 설정할 때
돈 빌릴 때만 저당 설정할 수 있느냐, 쌀 100가마니 빌릴 때도 저당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만 담보를 제필 수가 있느냐, 쌀 100가마니 빌리고자 할 때도 쌀 100가마니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저당 설정할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자, 저당 설정은 담보 잡고자 하는 채권의 종류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럼 따라서 금전 채권 담보할 수도 있고 금전 외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금전 외의 채권을 담보하고자 할 때는 저당 설정할 때 쌀 100가마니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100가마니 시세를 갖다가 적어야 돼. 금액으로 평가해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돼. 자, 그다음에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정물 설치 의무를 부담을 약정한 경우 약 나오죠? 그럴 경우는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게 임의적 이렇게 쓰셔야지. 임의적. 필요적 정보냐 임의적 정보냐. 5번. 구분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하지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거기서 중요한 게 공동이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61번. 재작년 문제, 기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해요. 말소 등기 틀린 거. 1.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 받아야 돼. 말소 등기는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 근저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는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번 정답.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놓고 있네. 자, 이제 가볼게요. 읽어보세요. 등기부가 보여야지만이 그 단어가 떠올라요. 등기부 안 보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자, 가볼게요. 소유자가 있었고 그 땅에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A 앞으로. 그런데 지금 이 갑의 땅이 소유권이 지금 B 앞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요 지금 A 앞으로 돼 있는 근저당을 지금 말소하고 싶대요. 그럼 말소할 때 신청할 때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은 지금 2번 지문이었나 지문이? 2번 지문이었죠. 근저당 상관없어요.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말소할 때 자, 제3취득자는 현소유자 B를 얘기하는 겁니다. B는 누구와 말소를 신청해야 되느냐 하면은 갑과 말소 신청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한번 2번 지문을 보시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매치해서 여기 칠판을 다시 보시고 2번 지문을 보고 나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읽을 줄 아는 정도가 돼야지 이게 신문증을 현 땅주인하고 전 땅주인하고 을구의 담보를 말소 신청하러 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셔야지. 현 땅주인이 전 땅주인과 같이 말소를 신청하러 와. 이게 틀렸잖아요. 예. 누구에게? A지 A.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다?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전 땅주인은 갑을 뭐라고 할까? 근저당 설정자라고 하는 겁니다. 설정자가 말소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말소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말소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웃기고 있네 이 정도가 읽힐 줄 알아야지 이게 지문이 쉽게 읽힙니다. 3번, 2번 정답. 3번,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 나오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 1번, 3번 똑같은 단어잖아. 말소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는 있으면 승낙. 말소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는 있으면 승낙.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죠.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 밑줄 치셔야지. 그 자리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도 이렇게 쓰셔야 돼. 등기상 이해관계인 도.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럼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단독 말소할 수 있냐? 의무자도 명인의 승낙받으면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뒤에 가등기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근저당 넘겨보세요. 64번. 자, 한 2문제 정도만 더 풀어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저당권 등기 틀린 거. 1.
공동저당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돼. 공동저당은 거기다가 쓰시면 2개 이상 이렇게 쓰시면 돼. 공동저당에 밑줄 쳐놓고 2개 이상. 몇 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 잡힐 때 공동저당이란다? 2개 이상. 그러면 5억 빌려주는데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주는 걸 공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2번 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는 공동담보 목록 밑줄 치셔야죠. 공동담보 목록 밑줄 앞에 5개 이상 밑줄. 여러분들은 착각하기 쉬운 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왜 정리해야 되느냐? 공동저당이라는 단어하고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건 다른 거야. 공동저당은 몇 개 이상일 때 공동저당이라는 단어 썼었지요? 2개 이상. 공동담보목록은 공동저당 중에 저당 잡히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만드는 게 공동저당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개 이상 숫자 나오면 공동담보목록이 돼야 돼요? 공동저당이 돼야 돼? 공동저당. 5개 이상이 돼버리면 공동담보 목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왜 틀렸느냐? 공동담보 목록은 예전에는 저당 잡히고자 하는 신청인이 작성했었는데 현행법은 이게 바뀌어갖고 등기관이 만들도록 돼 있어. 그럼 2번 틀린 이유는 뒤에 보시면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만들어갖고 제공해야 된다가 아니고 누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등기관이. 이게 바뀐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출제한 겁니다. 종전에는 신청인이 만들었었는데 현행법에는 신청인이 안 만들고 등기관이 만들어야 돼. 그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3. 이거 설명했다. 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의 종류를 묻지 아니한다 그랬죠? 금전 채권, 금전, 외의 채권 담보할 수 있고. 그다음 4번 이건 첫째 시간에 했다. 아파트는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저당 설정할 수 없고. 5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질권 등기할 수 있죠? 자, 그거는 2글자 쓰셔야죠. 부기. 저당권 등기에 무슨 등기로 권리질권 설정 등기한다? 부기.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볼게. 69번으로 가보세요. 다 대동소이한데 69번 이 정도 푸시면 뭐 저당권 웬만한 지문들 다 해결돼요. 담보권 등기 옳은 거 1. 어디서 많이 본 지문 같은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많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제가 벌써 2번을 설명했어요. 저당 잡히는 채권은 채권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담보 잡을 수 있다. 들리셔야 되는데. X죠? 2번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근저당 설정할 때는 각 채권자별로 채권액을 구분 밑줄 단일 이렇게 쓰셔야 돼. 자, 채권자가 2사람이라면 10억 돈을 갖다 빌려주고 채권자 2사람이라면 10억 빌려준 채권자가 2사람이면 5억 이렇게 등기부에 절대 못 쓴다는 겁니다. 10억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별로 분파이 시키지 못한다. 등기부에는 분파이에서 표기 합산 10억을 표기 합산 10억을 표기지 절대 분파이 표기 안 된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 정말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채권 일부 대입변제 원인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불가능하나 가능하다. 4번 근저당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 등기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밑줄 치셔야 돼. 확정되기 전. 자, 이거는 이 등기의규는 또 왜 중요하느냐? 자, 가볼게요. 그냥 문헌으로 정리될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담보 얼마를 갖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돼 있지 아니하다는 게 피담보 채권 확정돼 있지 아니하다고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근자가 빠지면은 저당 설정 등기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돼 있는데 근저당이면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근저당을 이전시킬 수가 있고 피담보채권 확정된 후에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갈게요. 민법의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민법은 이 전제 요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언제 확정될까요? 이게 민법의 시험 문제입니다. 근저당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민법의 시험 문제 이겁니다. 피담보채권 언제 확정될까요? 아, 이거 기억이 안 나. 자, 볼게요. 은행 앞으로 채권 최고액 10억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채권 최고액 10억으로 잡혀 있으면 은행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안에서 아직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죠. 그럼 10억 등기부에는 잡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10억 안에서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그게 떨어지는 걸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그걸 묻는다니까. 5억, 6억 은행 앞으로 이제 은행이 받을 수 우선 변제 1순위로 은행 앞으로 잡혀 있다면 1순위로 5억 뺄지 6억 뺄지 그거 잡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가 민법에 매년 근저당 나오면 이거 안 낼 수가 없어. 언제 잡힐까요? 뭔지는 알아들으셔야 그걸 대답을 하지. 기억 안 나지? 안 나도 돼. 경매 개시시. 언제요? 그러죠. 기억난다.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기억만 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경매 개시시요. 그럼 경매 개시시 기준으로 5억인지 6억인지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잖아. 등기법으로 오면. 경매은행이 붙이기 전에 근저당 명의를 이전한다는 거죠. 경매 붙이고 나서도 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붙이기 전에 이전할 때와 경매 붙이고 나서 이전할 때 이 실무얘기가 등기법에서는 뭐를 내느냐, 원인을 뭐로 적어야 되느냐, 이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경매 붙이기 전에 이전할 때는요, 자, 뭐를 원인으로 이전해야 된대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그 다음에 경매 붙이고 나서 이전을 할 때는 경매 개시 기준으로 5억이 확정됐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을 양도해야 돼, 5억을 양도해야 돼. 5억 금액이 확정됐잖아. 그러면 5억을 양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피담보 채권 양도 원인으로 이전해야 돼.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울거먹고 요렇게 울거먹고 요렇게 울거먹고 요렇게 울거먹고 요렇게 울거먹고 이걸 뭐 지금까지 계속 울거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근저당의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이전하려면은 채권 양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야 된다. X. 계약 양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야 된다. O.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근저당 다 잡혔어요. 그러면 지금은 확정 전이니까 요거죠. 확정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맞지. 그러니까 4번 정답이 있지요. 뭐를 원인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거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할 수 있어도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할 수 없다. 아직 5억인지 6억인지가 잡혔으니까 안 잡혔으니까 안 잡혔으니까. 예. 실무 읽어나가는 지문들이에요. 5번 마무리. 왜 틀렸는지 확인.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은 물상보증인의 승낙 필요로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근저당 지문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5장 챕터 다음 주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